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은 창업 환경 분석 추석 특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석은 여러분들 정규 전공 강의 시간에 이렇게 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 같이 만나뵐 수 있도록 보강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휴강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요. 원래 정규 강좌들은 휴강을 하면 보강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강의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석 특강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가 벌써 2주차, 이제 3주차예요. 그쵸? 원래 2주차에 이렇게 강의가 2주차나 3주차에 강의 특강이 잡히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창업 환경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써머리 할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총 15주거든요. 15주 동안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면 가장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가져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건강, 지금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추운 게 아니라 조금 날씨가 폭염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한데요. 어쩌면 이거 감기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코로나인지도 모르니까. 추석 연휴 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드리는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거, 반갑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창업 환경 분석,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창업 환경 분석. 일단 창업 환경 분석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창업 인프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창업에 대한 외부 환경, 창업 환경 분석이잖아요. 창업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이 외부 환경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서는 한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좀만 늘려볼게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창업 환경 분석 전공 과목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주요 내용, 주요 학습 내용 이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이 창업 환경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비자발적 창업이 아직도 많다. 한마디로 돈은 벌어야 되는데 평생 먹고 살아야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우리네 인생이 예전에는 한 60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취업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 은퇴를 하면 주로 효자들이 봉양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어때요? 자기 벌어먹기도 힘들죠. 그리고 더 나가서 50,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그늘에서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얻어먹기는커녕 계속 뭐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예.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옛날에 우리 60이 되면 환갑잔치 해야 되는데 지금 환갑잔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한 8순이나 9순이 돼야지만 뭐 해외여행 간다? 해외여행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점점 그 라이프 연령대, 그러니까 그 생존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냐면 그 병원이나 지금 요즘 병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의료가 발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2038년이라 그랬나? 2038년 이후에는 데스 오브 데스, 죽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저 이거 참 무서운 얘기 같아. 죽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뭐 심장이 좀 안 좋으면 심장 갈아 끼고 그죠? 뭐 좀 무서운 얘기지만 뇌가 좀 뇌졸중이 오거나 치매가 왔다 뇌 바꿔버리고 그 전에 있는 그 기억까지 싹 다 복원시켜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하고 이런 기능까지 생기게 되면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제가 왜 무섭다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영원 불멸의 그 존재로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뇌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영생의 그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져가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은 돈과 연관된다는 거죠.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하튼 비자발적 창업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세대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니까 결국은 창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 없는 창업 그리고 어떤 창업? 준비 없는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 많아진 그런 창업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창업이 많다는 거예요. 비자발적 창업이 많다. 그래서 이런 창업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창업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건전하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비가 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자발적 창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창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진정한 창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창업 환경 분석에서는 진정한 창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그런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을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진정한 창업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돈이
필요 없는 것이 맞다. 특히 창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창업은 위험하고 그리고 하려고 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진정한 창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경제, 사회,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이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창업은 결국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러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은 창업 인프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죠? 진정한 창업은 위험하고 어렵지만 경제나 사회에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 환경은, 각 나라의 창업 환경은 이러한 진정한 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창업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지원 인프라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기구가 누구다? 이게 GEM이다. GEM이다. 글로벌 앙트러프러너십 모니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파악하느냐? 결국은 창업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창업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순위를, 그리고 통계치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누구다? 바로 GEM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GEM에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의 국가로 보고 있느냐. 네 번째, 이제 결국은 이 모든 이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한 거는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근거는 GEM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과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은 자영업 창업이 많지만 한국 국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정부 주도로 뭐를 한다? 창업의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지원을 많이 한다. 어느 정도? 전 세계 1위로 통계치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예요? 생계형 창업도 많지만 이게 정부 주도로 창업의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각종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우리나라는 자영업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 전문 창업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이게 IMF 이후에는 가장 1등이 자영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영업이 줄긴 줄었지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자영업이 적지는 않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 창업 환경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환경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창업 지원, 창업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는, 활용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습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창업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창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돈들을 어디서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신청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창업 환경 분석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창업 지원 자금,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꼭 알아야 될 홈페이지들 몇 개와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자세히 배울 텐데요.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그 지원 사업 제목 정도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의 지원 사업이에요. 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창업,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겁니다.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그 신청 당시에 전혀 사업자 등록증이 나한테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사업했던 건 상관없어요. 사업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 예비 창업자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예요. 얼마 정도? 요게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재창업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소상공인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5년 이내 폐업자. 그리고 이 소상공인은 뭐예요?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이런 소상공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A라는 업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B라는 업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상공인. 근데 그건 내 속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만 세워도 돼요. 여하튼 이런 분들을 얼마까지 지원? 2천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재창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뭐예요? 지금 경영하고 있던 거를 조금 더 매출 확대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마케팅, 요러요러한 광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대상이겠죠. 이것도 2천만원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원 사업들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죠. 이거는 예비 창업자, 그쵸? 예비 창업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소상공인이나 폐업자. 그리고 요거는, 이건 근데 소상공인이지만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하는. 그리고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존 업종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업종을 더 살리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한 수십 개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배우실 텐데 요거 3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소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업진흥원. 그러니까 이게 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첫 번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창업진흥원. 예, 창업진흥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첫 번째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고요. 창업진흥원에서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5천만원 지원합니다. 궁금하죠? 근데 뭐가? 그럼 어떤 데는 2천만원이고 어떤 데는 5천만원이네? 그럼 둘 다 지원해도 되나요? 예비 창업자라는 거는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죠? 예비 창업자를 한 번 하고 나서 만약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되면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못 들어가잖아. 그죠? 이것도 예비 창업자,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공고가 나오면 이거 두 개를 다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이걸로 가는 거고 이게 되면 당연히 이걸로 가는데 만약에 이게 이 둘 다 됐다. 그럼 당연히 돈도 많이 주는 걸로 가는 게 좋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튼 이런 게 보통 2월이나 3월에 뜨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찾아보는지는 제가 첫 번째 주에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대면 수업 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랑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다? 주로 특허 기술을 확보한 제조업만 제조업, 그러니까 아이템이 제조업이어야 돼. 아시겠죠? 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통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된 부분들도 아이디어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예비 창업자, 특히 특허 기술을 확보한 제조업체 관련된 창업을 하겠다고 해야지만 돈을 주는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도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비 창업 패키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어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3년 이내에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 예, 이거를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표현해요. 자,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얼마를 지원할까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주로 누구한테 주냐? 주로 당연히 특허 기술 보유고 제조업이고, 그리고 어때요?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작년에, 그러니까 이전 연에, 직전 연도에 받은 창업자, 이런 분들을 주로 지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는다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예비 창업 패키지, 그렇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은 사람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창업을 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응실하지 않은 창업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창업자들 중에서도 3년 이내의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겁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에서 7년 이내 창업자가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2억에서 3억까지 지원금을 주고요.
예, 지원금을 주고 주로 예비창이나 초창을 거쳐서 매출이 좀 발생이 돼서 10억 정도 이하, 예, 한 2억에서 10억 이하가 발생된 제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느끼시는 게 창진원은 주로 제조업 그리고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 상품을 제조하는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유통업 쪽은 거의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요 다 제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맥주 전문점을 하다가 그쵸, 내가 메뉴를 개발해서 그 메뉴를 생산하겠다까지, 생산 공장을 차리겠다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제조예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제조예요. 제조 유통입니다. 그죠? 근데 제조 유통이지만 자영업과 아주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더 큰 사업이 뭐냐면 팁스 사업이에요. 팁스. 이 팁스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런 창도패까지 거친 한 3년에서 7년 이내에요. 이 창업 바로 해도 됩니다. 7년 이내에 뭐예요? 서비스 제조업체. 서비스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천국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나온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떴던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또는 게임도 제조업이니까 게임 또는 뭐 좀 첨단 IT 관련된 IT 관련 사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사업들한테 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바로 뭐냐? 팁스 사업이에요. 팁스 사업. 팁스 사업은 얼마 정도를 지원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10억을 지원합니다. 최대 10억. 최대 10억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을 하는데 이건 더 웃긴 게 성공이라면 받고 10억 이상 매출 발생 시 성공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성공이 되면 1억을 도네이션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갚아야 돼. 1억을 나라에 갚고 10분의 1을 갚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팁스 사업입니다. 무섭죠? 자그마치 10억 정도를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보다 팁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 네 가지를 창업진흥원 제조업 뭐라 그래요? 예, 사관학교 패키지라 그래요. 요 네 가지가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팁스 요 네 개 정도를 되면요 나라 돈만 따졌을 때 5천, 1억, 2억, 3억 5천 거기다 10억 13억 5천이 그냥 대출이 아니고요 내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창업자들을 키울 수 있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팁스까지 받고 7년이 넘어간 회사들은 이제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10년 창업 10년 이내에 매출 1조 원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걸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요.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뭘 줘요? 네, 각종 기술 보증 기금 또
신용 보증 기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대출도요 이런 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데에서는 저런 팁스 사업을 거치면 무조건 중진권에서 적어도 50억 정도 나와요. 대출금이. 그걸 가지고 뭐래요? 이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추석 특강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 학기 동안 창업 환경 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 정부 자금은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남은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